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2014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죠. 이번 수능 전년에 비해서 국어와 수학, 또 영어 비형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만점자 비율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정시에서 특히 그 변별력이 높았던 수학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이 2014 수능 채점 결과는 잠시 후에 이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학교에서 이미 출력이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아침 받게 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도 지금 막 떨리는데 이제 부어진 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학 입학의 그날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우리 서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합격의 그날까지 매진합시다. 네,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을 오늘 잘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시는 선생님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숨어있는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합격이 당락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는 처음 인사드리는 선생님이신데요.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디바십니다.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음식도 좋은 그릇에 담아야 먹음직스럽듯이 여러분의 성적도 배치를 잘해서 합격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정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도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말이란 프로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입니다. 일시는 12월 8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1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현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2부는 비전과 멘토 대표이시죠. 하기성 선생님께서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부터 두 대가 열려 있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정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생이시군요. 어떻게 네. 이번에 시험은 작년보다 좀 잘 본 것 같나요? 네, 작년보다는 좀 잘 본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전략을 좀 잘 짜볼 텐데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이라 수능 준비하면서 고생이 좀 많았을 텐데 아까 시험을 좀 잘 봤다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저도 좋으네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을 하는데
제 성적에 맞는 적정 대학교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또 궁금해하는 경영학과에 대한 지원 전략을 제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네. 상담 잘 듣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경영학과라는 그 학과에 있어서는 좀 목표를 세우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먼저 내신 성적 살피겠습니다. 전 학년이고요. 국어 2.7등급, 수학 3.2등급, 영어 1.8등급, 사회 3.5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2.79등급입니다. 네. 자,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인데요. 국어 B형 선택에 96점에 1등급 예상되고요. 수학 A형 86점에 2등급, 영어 B형 86점에 3등급 예상되고요. 탐은 경제와 사회문화를 각각 3등급 예상됩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정시 가군에서는 동국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중앙대 국제물류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얘기해 주시죠. 자, 고려대 통계학과 일반전형, 논술중심 전형에 지원했고요. 또 서강대, 또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모두 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했고 응시를 한 상태이고요. 네, 수시 2차. 수시 2회차에 가톨릭대 간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해놨지만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그 수능 점수 원점수이긴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국어 성적이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네. 국어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영어와 탐구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네. 현재 우리 학생의 그 원점수 단순 총합이 353점인데요. 네. 353점이라는 점수는 상위 누적으로 6.5%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그 상위 누적을 살펴보니까 그대로 6.5% 또 동일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0분위는 상위 누적이 이제 5.75%로 이제 상승하는데요. 네. 그래서 표준 점수와 원점수에 비해서 100분위 점수가 훨씬 더 좋은 편이라서 네. 아마 우리 학생은 100분위 반영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채점 한 점수를 토대로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그 대학 수준을 가늠해 보면 그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제 네. 중하위권 대학이 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함께 활용하는 뭐 건국대라든가 동국대 낮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100분위를 반영하는 뭐 국민대,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지원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네. 김보배 아나운서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매우 어렵죠? 네, 상위 맞습니다. 6.5%인데 건국대, 동대 하위학과를 가라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험생들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100분위를 발휘하는 그 사용하는 그런 대학이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보다는 약간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수능 가채점 점수로 보면 우리 학생의 영역별 반영 비율의 그 유불리 상태하고 총점이 같은 수험생들을 비교했을 때 영역별로 유불리점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점수를 영역별로 또 반영 비율별로 조합을 한번 살펴봤는데 유불리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수능 가채점 과목별 반영 비율 조합인데요. 1대1 대 1대 국수 영탐을 1대1 대 1 동일 비율로 반영했을 때는 그대로 353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대2 대 2대 1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354.9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3대 2대 2대 3 그러니까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조합을 선택했을 때는 352점으로 1점 정도 하락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2-3-2 그래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조합을 선택했을 때는 355.2로 역시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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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수 영어의 반영 비율이 많이 높은 경우인데요. 355.6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환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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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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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3대 2대 3대 2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네. 어떤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동점수대 학생들과의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국어의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96점을 맞았고 그 동점수대 353점을 맞은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한 93점 정도 맞아서 네. 우리 학생이 3점 정도 더 많이 맞았고요. 잘했네요, 그러니까. 네, 네. 수학은 이제 86점으로 이제 동일했고요. 점수 차가 합세고요. 없고 영어 같은 경우는 1점이 좀 부족하고 탐구가 2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네. 어떤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국어는 참 잘했는데 1등급이고 우리 학생에게 좀 물어볼게요. 영어하고 탐구가 좀 어려웠나 봐요. 어땠나요? 학생 듣고 있나요? 네, 좀 영어 풀 때 좀 정신이 집중이 좀 안 돼서 지문이 너무 길어서 네네. 좀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또 이번에 좀 어렵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김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백분위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좀 유리한 그 점수 지표를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인데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나타난 그 상위 누적표가 있습니다. 네. 그 상위 누적표를 보시고 조금 더 높은 곳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그것이 쉽게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표가 있으니까 누적 백분위나 뭐 누적 표준 점수의 그 분포표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동국대, 광운대, 홍익대학교인데요. 희망대학의 특징하고 도전 가능성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나다군별로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 동국대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 경영학부는 이제 가군, 나군 이제 분할 모집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가군에서는 이제 수능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나군은 이제 우선 선발에서는 수능 100%, 일반 선발에서는 학생부와 수능을 적절한 비율로 이제 활용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수영탐에서 30, 20, 35, 15로 인해서 국수영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35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또 우리 학생이 영어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탐구에 비해서 국수영의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동국대는 아마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동국대 경영학부의 이제 기준점 배치 점수가 가군에서는 한 363점,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한 362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 단순 성적 말고요. 비율을 적용한 걸 보면 355.4로 이제 단순 성적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7점 정도가 부족하네요. 나중에 이제 이 동국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그러니까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이제 탐구 영역에서는 변환 백분위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 편차가 지금 원점수일 때보다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동국대 경영학과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군 보시죠. 자, 다음 나군 중앙대 국제물리학과입니다. 가군에서는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나군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나군은 수능 100%를 선발하게 됩니다. 반영 비율은 30, 30, 30, 10이기 때문에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요. 또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점이 높습니다. 중앙대 국제물류학과가 예전에는 이제 안성 캠퍼스에 있었지만 중앙대가 이제 안성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가 통합이 되면서 이 국제물류학과도 이제 서울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국제물류학과는 특성화학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학 혜택도 있고요. 그래서 합격성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군 보시죠. 자, 다군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입니다. 다군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워낙 경쟁률이 세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런 면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 다군은 수능 100%고요. 반영 비율은 28.6, 28.6, 28.6, 14.2. 역시 그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조합이긴 하지만 기준점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다 상향으로 나타났어요. 좀 아쉽게도. 그러면 어떤 대학이 좋을까요?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학생 작년에는 어느 대학에 지원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가군에는 그 경기대 서울 캠퍼스에 지원을 했고요. 나군에는 인하대를 지원했고요. 가군에는 상명대 국제통상학과를 지원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작년에 지원했던 거하고 올해 희망하는 걸 보면 올해 이제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 대학
성적도 조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죠.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나 다군 중에서 다군은 좀 불안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 다군은 좀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가군과 나군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좀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조합을 제가 군별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 역시 동국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대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준점이 좀 많이 모자랐지만 학과를 조금 낮추면 지금 제가 사학과를 추천을 드렸지만은 사학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관심 있는 다른 학과 좀 낮은 학과를 지원하면 기준점에서 조금 지금 우리 학생이 남는 점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사학과나 또 동국대 좀 낮은 학과를 가군에서 지원한다면 소신 내지 적정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좀 안정적으로 광운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영 방법을 보시면 우선 선발 50%, 수능 100%고요. 일반 선발 50%는 학생부 20에 수능 80이기 때문에 뭐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요. 또 학생부 20%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아주 나쁜 그런 학생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감점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역시 반영 비율을 보시면 30, 30, 30, 10. 그래서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 더 환산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운대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군에서 광운대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 좀 추천드립니다. 네. 자, 다음 다군입니다. 다군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쟁률이 매우 높고 또 그 합격자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다군에서 어차피 1승 1패 또는 뭐 2승 정도가 가능하다면 다군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성적을 좀 올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다군에서 이제 홍익대를 제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경영학부이고요. 반영 비율은 동일 비율이라서 뭐 환산했을 때 성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준점은 약 365점 정도로 원점수 차이로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또 그래서 상향 지원이 분명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추가 합격 가능성이 의외의 결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수능이 그 대입비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시 지원할 때 상향이나 적정이나 하향이나 그 동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원을 상향이나 이 적정이나 하향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현재 아직 뭐 가채점이고요. 이제 내일 이제 성적이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또 모의 지원도 하다 보면 이제 흐름이라는 게 이제 좀 그 예측이 될 텐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지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상담하시면 그 상담을 또 받고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또 설명회도 다니시고 그러면 아마 그런 흐름을 좀 읽어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항상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이제 내년에 정시의 어떤 기회가 조금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무턱대고 하향 안전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 또 특히 재학생의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재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재수까지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졸업생들의 경우 수능 성적이 좀 우수한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조금 안정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향들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 학생이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요. 또 인문계 학생들은 학과보다는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경우, 그래서 학교를 조금 더 먼저 이렇게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뭐 내년에 있을 변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지원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 하나 정도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됐나요? 네, 지금까지 불투명했는데 이제 좀 어떻게 좀 하고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내일 이제 성적표 받아보면 정확한 점수를 또 알 텐데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요, 영어 영역 비율이 좀 높고, 국어요 참.
영어와 탐구 영역의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정시 지원 전략은 졸업생이므로 가나 중에서 반드시 합격 가능한 안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군 적정선으로서 동국대 사학과를 추천하고요. 나군은 안정선으로서 강원대 경영학 전공, 그다음에 가군은 상향입니다. 좀 찌르는 거죠. 홍익대 경영학부를 추천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냥 만점이 어떤 점수일까 좀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어 A형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요 132점이고 B형은 13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각각 5점, 4점씩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수학 A형은 143점, B형은 138점으로 지난해보다 A형은 1점이 올랐고요. B형은 1점이 낮아졌습니다. 네. 영어 A병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133점과 136점입니다. 근데 지난해보다는 A형은 8점 정도 낮아졌고요. B형은 5점 정도 낮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자, 만점자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좀 감소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어, 영어와 비교하면 수학의 난도가 좀 심했기 때문에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정시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체감을 했듯이 올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네. 됐는데 특히 이 주요 과목 국영수가 또 그렇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러면 그 주요 과목 등급 컷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네, 화면을 보시면은요, 국어 A형 보시면 이제 그 1등급 컷이 128점입니다. 그 다음에 B형이 127점이고요. 표준 점수입니다. 수학은 1등급 컷이 137점이고 B형이 132점입니다. 영어는 129점 똑같고요. 네. 그런 상태고 국어 A병을 그 최고점, 즉 1등급 커트라인하고 최고점하고 차이가 국어는 4점 정도입니다. A병이. 그리고 영어 A형은 4점, 영어 B형은 7점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A형은 7점, B형은 6점 정도로 해서 인문계나 자연계 모두 다 수학과 영어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인문계, 자연계 모두 다 수학, 영어를 잘 치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학과 영어가 관건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이 수험생의 네. 희비가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 탐구 영역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사회탐구 표준 점수 최고점을 살펴보면은요. 한국사와 경제가 각각 64점이고요. 세계사가 66점입니다. 네. 그런 상태고 윤리와 사상하고 한국지리 최고점인 69점보다는 3 내지 5점 정도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영역은 만점을 받아야 1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네. 그런 과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한국지리를 응시한 학생은 1등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한국사와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수시의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데도 좀 불리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를 지원할 때도 불리하게 된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한국사의 그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응시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1과 화학 2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요.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구과학 1이 73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학 2가 72점이 나왔고요. 화학 1과 생명과학 1은 각 71점이었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4학년도 이 수능 채점 결과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재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졸업생이네요. 네.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네. 어떻게 괜찮았나요? 아니,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작년보다 시험을 잘 본 것 같나요? 아니, 비슷하게 봤는데 네. 조금 잘 봤어요. 네. 오늘 그렇다면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가채점 점수 입력한 걸 바탕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같이 연구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재수생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 김영주 선생님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0등급이고요. 수학은 5.29등급, 영어 4.2등급, 사회 6.17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5.17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예상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예상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B가 원점수 84점입니다. 등급은 4등급으로 예상되고요. 수학 A는 원점수 84점, 2등급으로 예상됩니다. 영어 B가 84점, 3등급으로 예상되고요. 생활과 윤리 42점, 2등급, 사회와 문화 41점으로 각 2등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네, 정식 가군 희망대학은 숭실대 글로벌 미디어 학부입니다. 정시 나군은 세종대 역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정시 다군은 가천대 응용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원대학이요? 네, 이 학생은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숭실대 금융학부에 지원했고요. 일반 전형에 지원했으며 논술고사에 응시한 상태입니다. 네, 내신 성적을 보니까 국영수사 평균 한 5.17등급이 되고 모의고사도 평균 한 3등급 정도가 되는 그런 학생이네요. 네. 김영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이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동일 성적대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유리한 영역과 불리한 영역을 파악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원점수 총점과 동일한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죠. 예. 표를 보시면은 이 학생의
국어 학생의 원점수는 국어 84점인데요. 동일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원점수는 91점으로서 네. 국어를 좀 못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7점이고요. 네. 수학은 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 3점 유리하고 영어는 4점 유리합니다. 오. 탐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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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영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국어보다는. 국어가 좀 많이 아쉬운 네. 상황인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그래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각각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셨을 때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은 15, 35, 25, 25가 되겠습니다. 네. 원점수가 335점인데 표준 점수는 497점으로 보셨을 때 가장 높게 랭크되어 네네. 있고요. 네. 백분위는 340점 4점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학생이 숭실대를 지원했는데요. 숭실대가 이와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영역을 이제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모두 국수형 탐 그 비율 자체가 15대 35대 25대 25. 이제 수시에 지원했던 숭실대가 이제 그런 그 네.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숭실대 논술 전형을 응시를 했습니다. 숭실대 논술 전형의 특징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숭실대학교 그 논술 전형의 특징은요, 그 학생부 40%와 논술 60%를 통해서 이제 최종 네. 선발을 하게 되고요. 우선 선발과 이제 일반 선발로 나뉘어서 이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네. 우선 선발 기준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의 백분위 합이 255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일반 선발의 기준은 국수형 3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백분위 합이 160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국수형 백분위 합이 248이었기 때문에 우선 선발 기준은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2개, 상위 2개,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 점수가 좋기 때문에 네. 2개 백분위 합이 174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일반 선발 기준은 좀 충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논술이 40%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이 60%, 학생부가 40%인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그 내신 등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내신이. 그래서 내신이 학생부의 불리하네. 실질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부에 조금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논술을 얼만큼 이제 잘 받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합격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참고로 이제 경쟁률은 26.6대 1 정도였기 때문에 뭐 논술 전형 치고는 그래도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뭐 40대, 50대 1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12월 7일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을 텐데 아마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운이 꼭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숭실대 논술 시험은 좀 잘 본 것 같나요? 1번은 잘 본 것 같은데 2번이 어려워. 다른 학생 다 애매하군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너무 기다려봐야죠. 자신감 잃지 말고요. 네, 좋은 결과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숭실대, 또 세종대, 가천대인데 희망 대학의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제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숭실대, 세종대, 가천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보시죠. 우선 정시 가군입니다. 정시 가군은 숭실대 글로벌 미디어 학부를 지망했고요. 네. 숭실대 글로벌 미디어 학부는 가군에서 13명을 뽑고 있습니다. 네. 나군 13명, 다군 20명을 뽑고 있는데요. 점수 지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혼합하고 있고 아마도 백분위는 탐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평가했을 때는 상향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시 가군에서 숭실대 미디어학부는 가군의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국어가 A형 선택자와 B형 선택자가 공동으로 지금 15%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학도 A, B형 공동이고 35%입니다. 이때 B형의 가산점이 7%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이 유의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B형의 퍼센테이지가 25%입니다. 그리고 네. 탐구 과목은 2과목 반영하고 있고 25%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군 말씀해 주시죠. 정시 나군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시 나군은 세종대 역사학과이고요.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수 지표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혼합해서 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역시 상향이라고 평가했는데 표를 보시면서 제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대 역사학과는
우선 선발이 30%이고요. 우선 선발에서 우선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 나머지 70%를 뽑고 있는데 학생부 30%와 수능 70%가 반영되겠습니다. 네.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B와 수학 A 각각 15% 반영하고 영어 B가 40% 이렇게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학생에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에서도 영어 B형이 4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탐구 두 과목은 각각 15%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반영 지표가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인데 중요한 국어, 수학, 영어가 반영 지표가 표준 점수입니다. 네. 근데 아까 표에서 살펴보면 학생의 표준 점수는 영어 B보다는 수학 A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 B, 영어 B를 40% 반영해도 유리하긴 하나 그러나 그 유리함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부인데요. 우선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우리가 지금 가채점으로 봤지만은 우선 선발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 선발로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선발에서도 여기 세종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30%인데 그 학생부 30%가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300점이 되게 됩니다. 300점 중에서 수능은 700점이 반영되고 300점 중에서 교과는 270점이 반영되고 270점이 만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 학생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학생부 반영대학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270점인데 그 급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동일한 3등급이라고 생각하고 5등급 이 학생은 5등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도 24점, 무려 24점이나 돼서 이 학생이 아마도 수능 반영 방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영어가 많이 반영돼서 세종대를 택한 것 같긴 한데 학생부에서 너무 많이 점수가 감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군 살펴주시죠. 예, 다군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응용통계학과를 지망했고요. 다군에서는 7명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네. 역시 100분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쉽지만은 역시 제가 평가할 때는 상향 지원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 방법을. 네. 반영 방법을 보면 가군, 다군 모두 수능 100%이고 지금 네. 다군이니까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리하지만은 네. 그러나 국어 B가 학생이 국어 B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35%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학 A가 20%고 영어 B가 25%이고 탐구 한 과목이 20%인 관계로 역시 가천대 응용통계학과도 다소 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대학 세 군데가 모두 다 지금 상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네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졸업생이라서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희망하는 학교는 좀 상향이 됐지만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을 좀 추천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한번 추천을 해봤냐면요. 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낮거나 또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네. 그리고 국어 가중치가 적고 영어나 수학 가중치가 많은 조합으로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가나다군 모두 상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적정 대학 위주로 자세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표를 보시죠. 네. 예. 가군입니다. 예, 가군입니다. 가군은 한성대 역사문화학부를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예,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수능이 90%이고 학생부가 10%이고 여기서 학생부는 한성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돼서 수능이 90점, 학생부가 10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성대도 이게 1000점이나 1000점에서 100점으로 축소해 놓긴 하였으나 학생부 10%의 반영 비율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1.8점 정도, 각 구간이 1.8점인데 4등급에서 5등급은 그 구간의 차이가 3.6점으로 조금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성대에 지원한 학생을 3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5.4점 정도의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추천이- 불구하고 제가 왜 추천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CG가 넘어갔네요. 근데 전 CG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전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수능 반영 방법 중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네. 영어가 40%고 탐구가 20%인데 비해서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이제 국어 B하고 수학 A라고 못 박아 놓은 것도 상당히 유리한 점입니다. 저는 네. 이제 이 학생을 추천 대학을 찾을 때 변동성이 없도록 국어 B하고 수학 A하고 영어 B로 못 박아 놓은 대학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 영어 B의 B로 인해서 점수가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B형을 못 박아놓은 그런 대학을 찾았고요. 그거도 버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BAB형으로 찾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국어 B하고 수학 A 중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아니라 수학에서 30%가 자동으로 그렇죠. 반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학생부의 불리한 점을 조금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한성대 추천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높은 성적이 30% 반영되고 그 점수의 차이가 학생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 네.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가군이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가군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경기대 사학과입니다. 7명 모집하고요. 수능 80% 반영하고 학생부를 20% 반영합니다. 학생부가 조금 좋지 않은데 왜 자꾸 선생님이 학생부를 반영하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극간단 당 0.5점이기 때문에 네.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기대 사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자, 추천 이유 잠깐 말씀해 네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 이유를 집약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간이 0.5점인데 경기대에 지원한 학생이 3등급부터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점 정도로 급간의 차이가 적게 나고 네. 그다음에 경기대가 조금 다군 지원하는 그 대학보다는 가군 지원하는 대학은 전년도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그걸 고려해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나군부 가죠. 보겠습니다. 네. 나군은 강원대 경영학과입니다. 제가 이 학생의 학교나 과를 추천할 때에는 학생이 원하는 과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사학과 아니면 경영학과를 이제 네. 학생에게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용통계학과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번 경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권유를 해봤고요. 네. 일단 모집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리고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수능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국어 반영 영역은 25입니다. 네. 제가 이제 추천한 이유는 비교적 모집 정원이 많고요.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데 수능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랬고 전년도 합격선과 지금의 이 학생의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재수생이고 해서 안정적인 대학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강원대 경영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다군부 가죠. 예, 다구는 역시 한성대 경제학과입니다. 제가 한성대를 특별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근데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이 한성대 경제학과를 보면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군과는 달리 점수 깎일 일이 없이 수능이 100% 반영된다는 네. 점이고요. 역시 가군과 마찬가지로 한성대의 특징적인 반영 방법인 수학하고 영어 중에서 국어 중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30%를 반영한다는 점을 높이 사서 그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추천 이유 다시 한번 압축드리겠습니다.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 국어 수학 중에서 30%를 높은 점수가 자동 반영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추천 추천을 대학을 했죠? 네.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나요? 네. 네. 이번엔 합격해야 재수니까, 되죠? 네, 졸업생이니까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네. 그 정확한 점수를 알고 나면 또 오늘 내용 참고해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졸업생인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부 고려사항은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데를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유리한 점을 알아둬야 되겠고요. 유리한 조합은 국어의 가중치가 적고 영어 수학 가중치가 높은 그런 조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군의 적정선으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경기대 사학과,
그 다음에 나하고는 적정선으로서 강원대 경영학과, 다하고는 적정선으로서 한성대 경제학과입니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오늘 두 명의 상담자 모두가 재수생, 그러니까 졸업생이었어요. 네,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오늘 길을 잔뜩 그냥 담고 오셔가지고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천을 또 잘해주셨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윤상영 선생님, 또 김영주 선생님,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경찰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요, 또 서울시립대를 지망하는 졸업생의 정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